사무엘리의 경제상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리버스 모기지입니다.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긴 했지만 은퇴 후에 생활비가 충분하지 못한 시니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버스 모기지입니다. 열심히 이민 생활을 하시고 은퇴하셨지만 주택을 소유한 시니어들로 은퇴 후에 생활비가 충분하지 못할 때 리버스 모기지에 관심을 갖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 리버스 모기지는 대부분 백인계 또는 히스패닉계 시니어들이 많이 사용하셨지만 최근에는 한인 시니어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리버스 모기지의 특징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더 이상 남은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오히려 소유한 주택을 통해서 필요한 인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외에 리버스 모기지가 완료되면 남은 에퀴티는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시니어들이 꼭 알아야 할 리버스 모기지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 리버스 모기지를 생각하시는 시니어 중에 많은 분들이 메디칼을 받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내가 리버스 모기지를 받게 되면 메디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칼 자격으로 은행 어카운트에 13만 불 미만이면 가능하고 리버스 모기지에서 나오는 페이먼트가 인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시는 시니어들의 개인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잘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둘째, 리버스 모기지를 하게 되면 타이틀이 렌더에게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하셔도 타이틀은 여전히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버스 모기지를 받은 시니어가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대로 주택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셋째,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한 시니어는 자신의 집에 남아있는 모기지를 평생 동안 페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집에 충분한 에퀴티가 있을 경우 그 에퀴티를 통해서 매달 페이먼트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이 소유한 집에 대한 모기지 페이먼트가 있지만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하여 받게 되면 남아있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에퀴티를 통해서 오히려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더 넉넉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더욱 핵검이라는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집에 남아있는 에퀴티와 상관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페이먼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하신 분이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모기지에 대한 페이먼트를 하고 싶다면 모기지 페이먼트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신 분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페이먼트를 언제든지 조절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섯째, 리버스 모기지는 신청하신 후에 매달 페이먼트를 받는 옵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의 에퀴티를 라인 오브 크레딧 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만큼을 일시불로 캐시아웃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하신 후에 처음에 일시불로 돈을 받을 경우에는 리버스 모기지의 이자율을 픽스드 레이트로 셋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 오브 크레딧이나 매달 페이먼트를 받는 방식으로 리버스 모기지를 설정하게 되면 그 리버스 모기지의 이자율은 변동으로 설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 이자율도 캡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과도하게 이자율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리버스 모기지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와 이자를 커버하는 것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집을 소유할 때 들어가는 세금과 보험은 본인이 받으시는 인컴으로 커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미국 경제 정보와 융자 정보, 부동산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리였습니다.